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월이 임박해서 그런지 옷차림이 한결 좀 가볍습니다. 예, 예.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좀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예, 민생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있고요. 박모 씨 61살입니다. 큰딸, 작은딸 모두 30대입니다. 이 세 모녀가요, 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그제 저녁 8시 반쯤이었는데요. 예. 서울 송파구 석촌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집에서 이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어제 오후에 찾아갔는데요. 이들의 집은 33제곱미터 10평 남짓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14장이 들어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됐는데요. 70만 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생애 마지막 순간조차 그들은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봉투에 적었습니다.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이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모 씨가 이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남편과 아버지가요. 그 뒤 세 모녀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고 작은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한 일자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 뒤에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사실상 실업자 상태였습니다. 예. 자, 게다가 큰딸 1년 전부터 당뇨를 이렇게 앓기 시작해서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뇨는 약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예. 약을 먹지 못했다. 얼마나 병환이 심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60 넘은 어머니가 식당 일로 생계를 꾸렸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도요, 1월 말쯤 넘어져서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식당을 못 나가게 된 겁니다. 세 모녀 극한적인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모녀가 스스로 숨을 거뒀습니다. 한겨레가 오늘 이걸 일면 버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이 사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인 아주머니께 남긴 그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예, 공과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공과금은 가스비 12만 9천 원, 전기료, 수도료를 또 합친 그런 돈이 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 지겠다. 뭐 이런 의지지요. 그러면서 또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 자체가 남한테 이렇게 그 뭔가 어려움을 떠안기기 싫어하는 그런 그 이른바 염치라는 것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행복시대 이 웬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까? 모렴치한 자들은 지금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부터 그 소식입니다. 김무성 씨가 한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예.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후보 시절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내가 당선되면은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다. 자, 그런데 돈이 있어야 주지 않겠는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가?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의 재구성 시간에 들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지난 20일에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서 이제 한 얘기죠. 예, 지난 대선에서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였다고 시인한 셈입니다.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읽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참모들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네요, 김무성 씨가. 자, 그 참모 중에 참모죠. 그렇죠. 예. 뭐 총괄 본부장이었으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이면은 참모 중에 참모죠. 누워 침뱉기를 하는 거네요. 예. 국민들이 속아서 표를 찍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가. 이 김무성 의원이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고해성사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 하여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가 바로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말을 이 양반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했다면은 뭐 나름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본인은 또 자기 대선 주자 로서 이렇게 대선 출마의 의지도 밝혔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대선 주자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본인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도 뭐 이 멍청한 국민들이 자기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사교육비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 이후에 4년째 줄어들던 사교육비였는데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3,000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는군요. 김무성 씨의 말이 다시 또 복귀됩니다. 국민들이 속아서 표를 찍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자, 속은 건 국민만 속은 게 아닙니다. 야당도 속았습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말인데 예. 국민도 속았고 야당도 속은 또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개혁 또 정치 개혁과 관련한 연말 야당과의 합의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정보위 전임 상임위원회화 같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 정보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예. 이걸 상임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상시적으로 국정원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 모두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논의는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는 묵살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 4가지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 3가지는 불발됐고요. 하나는 이행이 됐습니다. 그거 뭐냐? 예산안 처리요. 예산안 처리. 예. 여당이 간절하게 요청한 말하자면 그 3가지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아주는 대신에
여당의 요구, 예산안 처리, 이걸 야당이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 요구를 받아주고 나머지 요구했던 거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자 합의 나왔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특검 문제, 결국에는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요. 김용판 무죄 판결이 나니까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은 여당은 물론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병헌 원내대표 물러나라. 야당 의원 22명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전병헌 원내대표는 수용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경향신문 제목이 야당 사기당한 것이다. 예. 이렇게 뽑혀 있는데 네. 정확히 한다면 알고도 사기당하는 것이다. 알고도 사기당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사기치는 건 하여튼 위아래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우성 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예. 이름이 좀 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위조된 공문이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은 이 3건, 중국은 위조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한 건은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건에 관해서는 중국 주장하고 이제 한국 정부가 뜻이 다른 거죠. 이거 좀 다툴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요. 그 한 건, 공증받았다는 그 한 건 역시 공증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오늘 구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영사관이 공증한 것은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중국 공문서를 번역했다는 사실뿐입니다. 통상 공증받았다 하면 이 문서가 이 진본이다 라는 걸 공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걸 공증한 게 아니라 이인철 영사가 번역한 거 맞다라는 그런 공증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예. 자, 그래놓고는 공증받았다 이렇게 우겼다는 거죠. 결국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이 증거 능력이 없는 이런 문건의 증거 능력, 공신력을 싣기 위해서 뻥을 친 거 아니냐. 변호인 측은 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법원을 속인 거죠. 법원을 기만한 거죠. 예. 자, 이거 정말 참 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또 거짓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 국민들이 속아서 대통령도 되고 하는데 네. 이런 속임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또 속임수가 있습니다. 의료영리화입니다. 의료영리화. 이게 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한겨레의 기획기사.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면의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엔 미국 사례입니다. 어제는 칠레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 예. 의료영리화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의사의 실적이 바뀝니다. 환자들 병 잘 고치는 게 이게 실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영리화가 되면은 입원시킨 환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별 질환도 아닌데. 입원하시라 그러겠죠. 이거 심각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 그냥 내버려두면 갑니다. 한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없는 병도 만드는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열 아기, 열이 막 오르는 아기가 이제 응급실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정상 체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입원시키시죠. 이런다는 겁니다. 목이 아프다는 환자에게는 난데없이 가슴 통증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건강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은 하여튼 오면 바로 입원을 시켜라. 절반 이상 입원시켜라. 아예 그냥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잘하면 보너스, 못하면 해고. 잘하면 보너스, 당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 해고, 채찍까지 있는 거지요. 심지어 환자 알선자 사례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영리병원은 연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다 못해서 직접 고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자면은 규제 그리고 감독 모든 걸 다 해제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정부의 그 의료 영리화 대책을 보면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예, 비정상의 정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공공기관 개혁입니다. 말은 개혁인데 이게 과연 개혁이냐 따져보지요. 공공기관 개혁 대표적으로 철도 민영화 아닙니까? 이제 철도 민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레일이 소유하고 또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인천공항 가는 철도, 예. 인천공항에서 오는 철도, 이거 저 민간에다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민영화라는 겁니까? 자,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거예요. 정부 이야기로는. 자, 최근에 또 공공기관 이 방만한 운영 또 이런 막대한 채무 이걸 문제 삼으면서 공공기관 보고 개혁안 내놓아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팔고 복지비 줄이고 온갖 형태의 그런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그 방안을 받아놓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거는 개혁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요 304개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 단체 교섭권 이걸 공대위에 위임하겠다.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예. 교섭이 결렬되면은 6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부가요 중요한 걸 뺐습니다. 낙하산 안 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낙하산이 폭증했습니다. 낙하산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도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낙하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간 그런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 삼지 않고 이 노조가 너무 복지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조의 어떤 그런 강성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노조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삼으려면은 낙하산부터 문제 삼고 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그 채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뒷감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정책 결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 방법을 취해야지 애꿎은 노동자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의 개혁이 과연 개혁이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렇죠. 수자원공사, 멀쩡했던 수자원공사가 이것 때문에 10조의 그 짐을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고요. 수자원공사 보고 개혁 안 내놔라 해가지고 줄여서 따져보니까 1조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을 만들었죠. 또 수도요금 올리겠다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수도요금 예. 올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노조는 이 정부 책임자의 배임 혐의부터 짚어내고 낙하산을 근절해야지 이걸 왜 노조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조는 일단 이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겠다. 아울러 정부 책임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현오섭 부총리 등 전현직 정부 부처 책임자 예. 5명을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예.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무능한 정부의 또 단면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 최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진단하고 있군요. 자, 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걸 보니까 3년 전에 나왔던 그 방안과 흡사해서 재탕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의 활성화, 이거 똑같이 3년 전에 나온 겁니다.
자, 정부가 같은 내용을 숫자만 바꿔서 발표를 했는데 근본 대책 없이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엊그제 나온 그 전월세 대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 뭐예요? 빚내서 여러분 집 사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집값 바닥 쳤습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가계부채가 천조인데 대출하라. 도대체 어느 정부가 이 제정신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대책이죠. 자, 맹탕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문대성 의원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문대성 표절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민대나 IOC 쪽에서 뭐 아무 얘기도 없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뭐 사실상 보면은 문대성 의원의 표절 문제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과장됐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어도 크게 그 쟁점 삼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확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말이죠. 국민대가 새누리당에게 빅엿을 안겼습니다. 문대성 의원의 표절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당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된 문대성 의원의 복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철회할 가능성이 상황은 있습니까? 못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망신이거든요. 표절도 뭐 보통 표절이 아니라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 예. 예. 괜히 그 문도리코란 별명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자, 뭐 이번 표절 판정에 따라서 뭐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지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또 새누리당에서 복당 철회 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IOC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수위원인 문대성 의원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IOC 측은 국민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조사를 못했고 뭐 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예. 근데 결론을 내렸잖아요. 표절 맞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IOC가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IOC 위원직이 박탈당한다. 이건 진짜 새누리당은 연거푸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예, 문대성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표절이 아닌가? 남의 거 아닌가?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노사 동수로 이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주가 지멋대로 이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어제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거는 언론 자유 침해다. 언론 사주 자유의 침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의 자유와 언론 사주의 자유를 이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조중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쟁점화하니까요.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당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이거 잘못된 거 합의해줬다. 이거 안 한다.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것이 새누리당이 조중동이 굴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중동은 오늘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 인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중동 사주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기자들. 그 기자들은 노동자들 아닌가요?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결국 자기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셈인데 사주가 그 반대한다고 사주의 요구대로 기사를 쓰는 이런 기자들. 여러분 그 기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자명을 보면서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예. 바이라인을 보면서 혹시 방상훈, 김재호, 홍석현 이분들이 쓴 거 아닌가? 아니더군요. 네. 아니 사주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주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노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죠. 야, 이런 것들이 무슨 기자라고. 아이고 정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훈 기자님. 조중동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예,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전국 언론노조 예. 소속은 아니고요. 네. 예, 뭐 이름은 있죠. 노동조합이라는. 예. 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외부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이게 아니라 노사 동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데 아니 그걸 왜 노동자들이 반대하냐 이거예요. 난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아, 나 참 이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언론인이라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서 뻐득일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아이 진짜 아주 그냥 그거 보고 아주 화가 나서 그냥 수명이 한 5분 단축됐습니다. 예, 아마 김용민 PD의 이런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썼잖아요. 그런가요? 예. 좀 더 일찍 죽게 하려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그동안 하여튼 모질게 하여튼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온갖 형태의 압박과 겁박을 당해왔지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예. 김상곤 교육감 거부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불법으로 출연하고 지급했다는 혐의로 이제 또 김상곤 교육감이 또 이렇게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뭐 온갖 형태의 이제 김상곤 교육감을 향한 그런 압박이 있었죠. 모두 다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교육부가요. 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둘 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둘 다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기억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서 어떻게든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예. 네, 새정치 연합에서는 영입 작업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이 이 청년 위원을 요즘 모집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공고에 실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정당에서 이력서를 받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입사시험도 아니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청년위원들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느냐라는 또 새정치연합의 또 항변도 있더군요. 오늘 관련한 기사를 미디어오늘에서 인터넷판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은 이제 이력서를 안 받는데 예. 안철수 의원 쪽은 이제 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그런가요? 받겠다. 뭐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헌정치를 하러 들어갔다가 살펴보니까 뭐 이력서 같은 거 전혀 안 냈습니다. 예. 예. 이력서 낸 기억이 없습니다. 헌정치입니다. 그거는. 예. 오늘 한겨레 이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북한과 중국이 국경 확정이 아니라 획정이죠. 예. 국경 획정 협상을 하던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쯤 중국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마오쩌둥이 요동 지방은 원래 조선 땅이었으나 고대 왕조가 조선 민족을 압록강변까지 내몰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중국 쪽 1차 사료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 저원라이 총리, 주은래 총리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주장을 해왔지요.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의 국가 차원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으로 볼 수 있는데
동북 공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발언을 모택동과 주은래가 했다는 겁니다. 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종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국을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펴낸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 총리가 김일성 수상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간도라고 불리는 땅, 우리의 그 원래 영토라고 하는 것이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아니라 그 중국 윗땅, 간도, 이게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큽니다. 예. 이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큰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제 조선민족을 압록강변까지 밀어버리고요. 압록강, 두만강 그 아래만 한국 땅인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규정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요동은 원래 조선 땅이었다라는 모택동의 발언이 확인됐다는 오늘 기사 상당히 주목됩니다. 한겨레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2월 27일) 국회 기자회견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신임 관장의 기자회견. 그 뒤에는 노예 착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서 있고, 지난 수년간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왔던 공연당원 중에 6명이 오늘 한국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신임 관장으로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과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고 해놓고는 정정 보도하겠다는 호연지기도 연출. 감금을 한다든가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노동이나 노동 착취 이런 표현은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홍문종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과는 선을 긋는 서비스까지. 홍문종 의원은 아프리카 문화원의 발전적 개선을 요구하며 박물관 이사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근본 사퇴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바대로 아프리카 박물관을 환골 탈퇴시킨다는 각오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때 마침 홍문종 사무총장이 나타나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고맙다, 다시 또 보자며 애써 친한 척.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있는 동안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박물관 자리 가지고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이제 가신다고 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잘 가시네요. 건강하시라고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란다고. I don't know you understand English.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또 보자고? 정말 압권 아닌가? 우리 땡큐 공부해야지 반갑습니다. 오케이. 같이 찍어볼까? 사진 하나 더 찍으시겠어요, 같이? 오케이. 사진 한 장만 같이 찍겠습니다. 오케이, let us take a picture together. 아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노동 친화적이신 홍문종 이사장님. 이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얼마 전 S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 지금 뭐 IOC에서 그 문제됐던 무슨 그 논문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단 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대학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6월 4일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문대성을 복당시켰는데, 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여 만에 표절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대에 따르면 학교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을 본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쳤다라는 말 들어보셨나? 일이 나쁘게 끝났을 때 쓰는 말 종쳤다. 앞으로는 홍문종쳤다로 써도 될 듯. 홍문종쳤다.